잠 못 이루는 밤. 부엌 찬장의 작은 기적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민준 한의학 박사의 15년 불면 극복기.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조화를 통해 건강한 잠을 연구하는 한의학 박사 박민준입니다. 어젯밤에도 뒤척이며 잠 못 이루셨습니까? 텅 빈 천장만 바라보며 똑딱이는 시계 소리에 가슴 졸이셨나요? 온 가족이 깊은 잠에 빠진 고요한 밤. 홀로 깨어있는 그 막막함과 외로움.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뼛속 깊이 사무치도록 잘 압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잠이라는 기본적인 축복마저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면 유도제나 한약 처방 없이는 단 2시간도 제대로 눈 붙이지 못했습니다.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한의사인 저조차 제 불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래. 기력이 쇠해서 그런 거야.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이며 체념하려 애쓰셨나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70을 넘긴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세월의 흐름이 숙면의 기쁨까지 앗아가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흉안이 넓어진 잠자리가 허전해 잠 못 드시나요? 밤마다 찾아오는 지긋지긋한 관절 통증 때문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 다시 잠들기 어려우신가요? 새벽녘 화장실에 다녀온 뒤로는 정신이 말똥말똥해져 2시간 넘게 뒤척이시나요? 온종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사랑하는 손주들과 놀아줄 기운조차 없고 오랜 친구들과의 약속도 부담스러워 피하게 되고 예전엔 즐거웠던 취미 활동마저 시들해진 그 고단한 삶. 더 이상 참고 견디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값비싼 보약이나 위험한 시술, 복잡한 의료기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네 부엌 찬장 어디에나 있을 법한 2가지 재료로 바로 오늘 밤부터 당신의 잠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년간의 지독한 불면으로 가족들에게 까닭 없이 짜증내고 매사에 의욕을 잃고 늘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이 침침했던 제가 이 방법을 통해 다시 삶의 활력과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곧 그 비밀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와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처럼 외로운 밤을 지새우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그 한 숟가락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아마 몇 년, 혹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한의원에는 매일같이 잠 문제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침이나 약 처방에 앞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이 자연치료법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왜냐고요? 제가 바로 그 산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정말 잠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길어야 2-3시간. 그것도 늘 선잠이었고 약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동료 의사나 한의사 친구들은 제게 박 원장, 이제 연세도 있으니 그냥 받아들이세요. 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습니다. 어쩌면 제가 다른 환자분들께 무심코 했던 말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우리가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달콤한 숙면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이 꿀과 소금 한 숟가락 요법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약 없이 6시간을 내리 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8시간 가까이 깨지 않고 잤고 2주가 지나자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 없이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한의학에 몸담아온 저로서도 믿기 힘든 변화였습니다. 이 방법을 먼저 제 몸으로 충분히 검증한 후 저는 제 환자분들께 조심스럽게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75대신 김철수 어르신은 10년 넘게 주무시다 숨이 막히는 증상, 수면 무호흡증으로 밤마다 공포에 시달리셨습니다. 매일 밤 숨막힘으로 깨어나는 끔찍한 경험, 그로 인한 만성 피로와 조절되지 않는 혈압까지. 하지만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3주 만에 숨막힘 증상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2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진료실에서 만난 김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원장님, 이제 숨 막혀서 깨는 무서운 밤이 없어졌어요.
집사람 말로는 코 고는 소리도 훨씬 줄었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이렇게 맑고 개운한 건 정말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꼭 새 세상을 얻은 기분이에요. 이제 곧 그 비밀의 재료와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잠시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79 대신 박용철 할아버님의 사례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칼같이 눈이 떠져 다시는 잠들지 못하는 조기 각성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에서도 깊은 잠, 서파 수면, 단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 간단한 방법을 딱 일주일 실천해 보셨을 뿐인데 다음번 내원하셨을 때 박 할아버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제 눈 떠보면 아침 7시가 훌쩍 넘어 있어요.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계속 이러니 안 믿을 수가 없네요. 덕분에 낮에 꾸벅꾸벅 졸던 것도 없어지고 손떨림도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 녀석들하고 공원에 나가서 공놀이도 해줄 힘이 생겼습니다. 74세 이순자 할머님은 남편분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아파트에 사시면서 밤이 오는 것이 두렵고 불안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신경안정제를 복용해도 2~3시간 뒤면 어김없이 깨어나 다시 불안감에 시달리곤 하셨죠. 그런 이 할머님이 이 방법을 시작하고 2주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전에 없이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 방법을 알게 된 건 정말 제 남은 인생의 큰 복이에요. 이제 밤이 무섭지가 않아요. 스르륵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 해 뜰 때까지 그대로 푹 잡니다. 약 먹었을 때처럼 아침에 머리가 멍하거나 속이 더부룩한 부작용도 전혀 없고요. 제 나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저의 조언을 받아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박지영 간호사는 이 방법을 입소 어르신 30분께 꾸준히 적용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꼼꼼히 기록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4주 후 수면제 및 수면 유도제 사용량이 평균 60% 이상 감소했고 22명의 어르신이 잠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개운하게 잔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야간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으며 낮 시간 활동 참여율과 전반적인 활력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가 그저 한 숟가락의 비밀에서 시작되었다니 믿기 어려우신가요? 40년 넘게 한의학을 공부하고 환자를 돌봐온 저 역시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어르신들의 주관적인 경험담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 기전과 한의학적 원리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귀한 정보이니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그 한 숟가락의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 비밀은 바로 천연꿀 2차숟가락, 티스푼, 과 양질의 천연 소금 4분의 1 차숟가락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잘 섞어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네, 그게 전부라고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정말 효과가 있단 말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의과대학 교과서나 한의학 원전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내용도 아니었고 수면 관련 학회에서 주목받는 최신 치료법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15년의 불면 고통에서 벗어난 경험과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지극히 단순한 조합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의 수면 문제 개선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조합이 효과가 있는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꿀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꿀은 정제되지 않은 효소가 살아있는 천연꿀, 토종꿀이나 자연산 꿀 권장, 을 의미합니다. 꿀은 우리 몸, 특히 뇌가 밤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천연 당분 공급원입니다. 특히 꿀 속의 과당과 포도당의 복합적인 작용은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시켜 밤사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꿀이 비위를 보하고 기운을 북돋우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뇌과학 연구 결과들을 접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잠들기 전에 적절한 양의 천연 당분을 섭취하면
뇌의 각성 중추 활동을 억제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핵심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뇌가 자연스럽게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금의 역할입니다. 많은 분이 소금은 무조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질의 천연소금, 천일염, 죽염 등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아주 적은 양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소량의 천연소금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 등을 공급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네랄 흡수율이 떨어지기 쉬운데 잠들기 전 소량의 미네랄 섭취는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몸이 이완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돕습니다. 또한 소금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과잉 분비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코르티솔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이것이 불면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량의 천연소금은 이러한 코르티솔의 급격한 분비를 완화하여 편안한 잠에 들도록 돕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소금은 신장의 기운을 보하고 몸의 수분 대사를 조절하며 화를 내리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꿀과 소금의 조합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뇌파 안정 및 GAA 활성화, 꿀과 소금의 조합은 뇌파를 안정적인 수면 상태, 알파파, 세타파로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뇌의 주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인 GABA, 가바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GABA는 신경 흥분을 가라앉히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많은 수면제가 바로 이 GABA 수용체를 자극하는 원리입니다. 이 방법은 약물 없이 자연적으로 GABA 활성을 도와 부작용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야간 저혈당 방지, 잠자는 동안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각성 호르몬을 분비하여 잠에서 깨게 됩니다. 꿀은 서서히 흡수되는 당분을 제공하여 밤새 안정적인 혈당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전해질 균형 유지, 소금은 나트륨을 비롯한 다양한 미네랄을 통해 체액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전해질 불균형은 근육 경련, 불안감, 심장 박동 불규칙 등을 유발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항염 및 진정 효과, 천연꿀에는 항염 및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만성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나 불편감을 완화하는 데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적으로 꿀과 소금 모두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어 불안이나 초조함으로 잠 못 드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작용들이 어우러져 단 한 숟가락의 꿀과 소금 혼합물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의 수면 문제 개선에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불면증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심각한 기저질환이나 정신과적 문제가 원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특히 노화나 스트레스, 가벼운 불안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수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자연요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숙면의 기쁨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방법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잠들었다는 한 환자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잠시 더 들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자, 이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안내해드리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이니 믿고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천연꿀 2차숟가락, 티스푼 가능하면 가공되지 않은 생꿀이나 토종꿀, 믿을 수 있는 양봉 농가의 꿀이 좋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 사양벌 꿀보다는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천연 소금 4분의 1차숟가락, 정제염보다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죽염, 히말라야 핑크 솔트 등이 좋습니다. 아주 약간 손톱만큼의 양입니다. 미지근한 물 1컵, 약 150에서 200ml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흡수해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연 꿀 2차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 완전히 녹입니다. 천연 소금 4분의 1 차숟가락을 넣고 다시 한번 잘 저어줍니다. 소금이 완전히 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정확히 30분 전에 천천히 음미하듯 마십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과정도, 구하기 어려운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이미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마시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잠들기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잠들기 전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늦게 마시거나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주무시는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적어도 2주 동안은 매일 꾸준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몸이 새로운 수면 리듬에 적응하고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2주 정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대부분 효과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효과를 보신 후에는 매일 드시지 않고 컨디션에 따라 주 3, 4회 정도로 줄여서 유지하셔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A. Q: 고혈압이 있는데 소금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A: 4분의 1티스푼은 매우 적은 양으로 대부분의 경우 혈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염분 섭취에 민감한 심각한 고혈압 환자분이시라면 소금 양을 8분의 1티스푼으로 줄이거나 시작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당뇨가 있는데 꿀을 먹어도 될까요? A: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 꿀 섭취는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 대신 스테비아나 나한과 같은 혈당 지수가 낮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해 보거나 꿀 양을 1티스푼으로 줄여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혈당 변화를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매일 먹어야 하나요? A: 처음 2주 정도는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후에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분이 주 3, 4회 정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개선된 수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재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만 마시고 있습니다. Q: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죠? A: 모든 자연요법이 그렇듯 효과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의 경우 약 85% 정도가 뚜렷한 개선을 경험하셨고 10% 정도는 부분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약 5%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만약 2주 이상 꾸준히 시도했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신다면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추가적인 생활습관 개선법들을 병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또는 다른 기저 원인이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Q: 부작용은 없나요? A: 제가 지금까지 관찰하고 보고받은 바로는 이 방법 자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개인에 따라 꿀이나 특정 소금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잠들기 직전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야간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말씀드린 대로 30분 전에 적당량 1컵만 드시고 이후 추가적인 수분 섭취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꿀과 소금의 품질이 중요한가요? A: 네. 가능하면 좋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 많은 가공꿀은 열처리 과정에서 유익한 효소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지역 양봉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천연 생꿀이나 유기농 인증을 받은 꿀,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죽염 등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니. 제가 처음 이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놀라움과 희망을 여러분도 곧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이 한 숟가락의 기적을 직접 만들어 드셔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얼마나 개운하고 상쾌하게 눈을 뜨게 되는지 스스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는 이 꿀과 소금 요법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생활 습관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한 숟가락의 기적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4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얻은 지혜는 결국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이라는 큰 탑을 쌓는다는 사실입니다.
꿀과 소금 요법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지속적인 숙면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잠들기 전 푸른 빛과의 작별 인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색 계열의 빛, 블루라이트, 은 우리 뇌를 아직 낮이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이 블루라이트의 영향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원장님, 꿀이랑 소금물 마셨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그분은 매일 밤 11시까지 침대에 누워 태블릿 PC로 드라마를 시청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분의 수면 패턴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의식적으로 전자기기를 멀리하십시오. 정 필요하다면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나 안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날로그적인 활동. 예를 들어 종이책을 읽거나 배우자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만드세요. 우리 몸 안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좋아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이 생체 리듬이 한번 흐트러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매일 밤 가급적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주말이라고 너무 늦잠을 자거나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것은 오히려 월요일 아침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의 기상시간 차이가 한두 시간 이상 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지금은 자는 시간, 지금은 깨어날 시간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잠자리를 최적의 수면 공간으로 만드세요. 수면 환경 전문가로서 제가 권장하는 침실 온도는 약간 서늘하다고 느껴지는 18에서 20도 정도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이 자연스럽게 약간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나 전자기기에 작은 LED 불빛 하나도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사용하고 소음에 민감하다면 기마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대 매트리스와 베개의 편안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되어 푹 꺼지거나 몸을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하는 매트리스, 높이가 맞지 않는 베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좋은 침구에 투자할 때입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일찍 마치세요. 잠들기 직전에 과식하거나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은 위장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서 잠들기 어렵고 자는 도중에도 위산, 역류 등으로 깰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메뉴는 흰쌀밥보다는 잡곡밥, 기름진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 채소 위주의 담백한 한식 상차림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꿀과 소금물 외에는 가급적 물 외에 다른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섯째,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이완 운동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것은 숙면을 위한 좋은 준비 과정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목, 어깨, 허리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누워서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10초간 유지하기, 허리 이완. 누워서 팔을 양옆으로 펴고 무릎을 세워 좌우로 천천히 넘기기, 척추 이완. 앉거나 누워서 목을 천천히 좌우, 앞뒤로 돌려주기, 목 근육 이완.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고 깊고 천천히 복식호흡, 단전호흡, 10회 하기, 심신 안정. 이러한 스트레칭은 5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하며
꿀과 소금물을 마시기 직전에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잠들기 전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일정한 순서로 반복되는 편안한 활동들은 우리 뇌에게 이제 곧 잠잘 시간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습관이 되면 의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서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 또는 반신욕 조격하기, 체온 변화 유도, 가벼운 스트레칭 5에서 10분 하기, 근육 이완, 미리 타놓은 꿀과 소금물 천천히 마시기, 생리적 준비,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좋은 글귀가 담긴 시집이나 수필 읽기, 정신적 이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 떠올리거나 짧은 감사 일기 쓰기, 긍정적 마음 상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기. 이러한 나만의 의식을 매일 밤 같은 순서로 꾸준히 반복하면 여러분의 뇌는 이 패턴을 학습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스르륵 잠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런 습관들이 다소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40년 한의사 경력과 15년의 처절했던 불면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꿀과 소금 한 숟가락의 기적과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의 조합이야말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의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길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더욱 놀라운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91살의 할머님께서 이 방법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8시간을 주무시게 된 이야기입니다. 잠시만 더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숟가락의 기적과 건강한 습관들이 가져온 놀라운 삶의 변화 이야기들을 나누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게 된 것을 넘어 삶 전체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분들의 소중한 경험담입니다. 80살의 강영우 할아버님은 1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리다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함께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생활이셨죠. 그분이 처음 제 한의원을 찾아오셨을 때는 삶에 대한 유욕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꿀과 소금 요법을 시작하고 저녁 식사 후 가볍게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신 지 3주 후 강 할아버님은 예전과 달리 활짝 웃는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서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낚시를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 저수지에 나가봤는데 그 새벽 공기와 물안개 속에서 느끼는 평온함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수면제는 완전히 끊었고 우울증 약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6개월 후 강 할아버님은 모든 약을 끊고 일주일에 3-4번은 새벽 낚시를 즐기시고 2번은 동네 노인정 탁구 모임에 나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영감이 돌아왔어요. 결혼 초 그 활기차고 긍정적이던 모습으로요. 손주 녀석들도 요즘엔 할아버지랑 노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깟 꿀이랑 소금 한 숟가락이 우리 가족 전체를 살린 셈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80세 최정숙 할머님의 사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 밤마다 무릎 통증으로 잠을 설치고 그로 인한 불면 때문에 진통제와 수면 유도제에 의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꿀과 소금 요법과 함께 제가 알려드린 잠들기 전 간단한 무릎 주변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할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제는 좀 쑤시고 아파도 잠을 잘 수 있어요. 예전에는 통증 때문에 잠이 완전히 달아나 버렸는데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훨씬 가뿐하고 무릎 통증도 견딜만해요. 약 없이 이렇게 잘 수 있다니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최할머님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건강 체조 교실에 즐겁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밤에 잠을 잘 자니 낮에 활동할 에너지가 생기고 낮에 적절히 활동하니 밤에 다시 잠이 잘 오는 그런 건강한 선순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자문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요양원에서는 이 꿀과 소금 요법과 앞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어르신들의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 복용량이 평균 62% 감소했고
야간에 간호사를 호출하는 횟수도 40% 이상 줄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어르신들의 낮 시간 활동 참여율과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는 점입니다. 요양원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어르신이 낮에도 그저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시거나 주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로는 아침 체조 시간이나 노래 교실, 미술 치료 활동에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다. 표정도 밝아지시고 서로 대화도 많아지셨어요. 한 어르신은 30년 만에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다니까요. 밤에 푹 주무시니 낮에 기운이 넘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잠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특히 우리 노년의 삶에서 건강한 잠은 단순히 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남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과도 같습니다. 활기찬 낮 활동, 긍정적인 마음 상태, 원만한 대인 관계, 건강한 신체 기능 유지,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질 좋은 잠이 있습니다. 저 역시 15년간의 지독한 불면의 터널에서 벗어난 후, 은퇴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3번은 동네 뒷산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서해 동호회 활동도 다시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은 듯한 감사함과 기쁨을 느낍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가 부엌 찬장의 평범한 한 숟가락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천연 꿀두 찻숟가락과 천연 소금 4분의 1 찻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잠들기 30분 전에 천천히 마십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끄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풉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며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지난밤과는 확연히 다른 상쾌함과 개운함을 직접 느껴보십시오. 15년간 잠 못 드는 밤의 고통으로 몸부림쳤던 한 회사로서, 그리고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 숙면의 기쁨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 단 한 번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밤, 그리고 활기찬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